가을이 돌아왔습니다. 들에는 곡식이 익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초등학교 국어책을 선생님과 아이들 앞에서 떨며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가을이면 푸른 하늘과 풍부한 먹을거리로 우리들 마음도 풍성해집니다. 무지막지하게 더웠던 여름, 그 더운 여름, 끈적거리고 습하고 지쳤던 몸은 뽀송뽀송하고 기분 좋은 상태로 변하니 모든 것을 모두 포용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집 가까이 있는 산이나 공원을 산책하며 가을을 느껴봅시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금천 김호경의 기차와 소나무 제14화 편지입니다. 기차와 소나무는 나만을 생각하는 자만심보다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자존심을 알리고 싶습니다. 기차와 소나무는 남의 행동에 대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충고보다는 미소로 잘못을 알리고 싶습니다. 기차와 소나무는 너와 내가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디오 금천 가족들은 9월 5일부터 10일까지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5일에는 시청 앞에서 서울 마을주간축제 강강 서울내를 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주민자치구의 다양한 행사 부스와 마을 미디어로는 라디오 금천이 마을상 공동체상 받는 분들의 인터뷰도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깜짝 인터뷰도 이루어졌습니다. 7일과 8일에는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마을 미디어 워크숍을 했습니다. 마을 미디어 워크숍에서는 라디오 금천 선생님들의 열의로 모두 참여하여서 강의와 장애물 돌파 게임도 하고 뒷풀이하면서 즐거운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포 FM, 관악 FM 공동주간 덕수궁에서의 돌담길 라디오 방송입니다.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에 소속된 각 자치구의 공동체 라디오 단체들이 나와서 그들의 방송을 뽐내는 자리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라디오 금천은 10일에 돌담길에서 방송하였습니다. 라디오 금천 방송은 국장님과 대표님, 여러분의 DJ들이 나와서 방송을 하였고 마지막에는 3기생 유이춘 선생님의 줌바춤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들 신나게 줌바춤을 추었습니다. 방송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구민들이 금천구를 더욱 사랑하고 그 관심으로 금천구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며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볼까요?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노래입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가을
참 예쁘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감성을 깨우는 가을 노래 어떠셨어요? 중년을 지나가는 나이지만 아름다운 추억은 있지요. 추억을 되새기며 힘든 일이 있다면 잊어버리렵니다. 가을 들판의 왕자 수크령 황대권. 추석이 시작되는 일요일 아침, 목욕하러 가는 길에 잔디밭 한 구석에 슈크렁 한 무더기 멋들어지게 피어있기에 한 줄기 꺾어왔다. 너에게 보여주려고. 가을이 되기까지는 아무런 특징도 없이 뾰족한 잎만 수북히 내어 바람에 나부끼다가 때가 되면 일제히 장관을 연출하는 모든 벽과 식물들은 정녕 가을의 지배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슈크령은 강아지 풀을 2배쯤 키워서 짙게 색칠해 놓은 것과 같다. 가을 들판에 우뚝 선 녀석의 자태는 와일드한 맛과 함께 고귀한 왕자의 풍모를 지니고 있어 어쩌다 마주치면 좀처럼 자리를 뜨기가 힘든 풀이란다. 덤덤하니 내밀한 기쁨도 없지 않아 있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다. 연휴를 이용하여 밀린 일거리들을 하다 보니 내일이 갇혀 있어도 지루한 줄은 모르겠다. 어제는 흐려서 달도 못 보았는데 오늘은 볼 수 있으려나? 지난번 치료받은 치아는 아직 보철 공사 중이라 온전치는 않으나 병원에서 임시 보철을 붙여주어 아쉬운 대로 추석 음식을 맛보고 있지. 징역에 무슨 특별한 명절 음식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명절이라고 이것저것 챙겨서 먹는 것이지. 철마다 앞마당에서 자라는 풀과 야채로 물김치를 담가 먹는데 요즘은 고구마 순 물김치를 계속 담가 먹고 있단다. 사각사각 식히는 맛이 상큼한 게 그만이란다. 다른 건 몰라도 나의 물김치 담그는 솜씨만은 밖에 나가서 자랑해도 좋을 듯 싶다. 방 안에 앉아서 차려주는 음식을 받아먹기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직접 농사를 지어서 스스로 조리까지 해서 밥을 먹으니 새삼 먹는다는 행위 하나하나가 엄청난 일인지 실감한다. 5, 6개월을 애지중지 길러서 맛있게 조리해 놓으면 특히 고구마 순의 경우는 껍질을 벗기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먹는 데는 고작 10분 남짓. 그 10분 동안의 미각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오래고 정성이 깃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평생을 부엌과 텃밭에서 일하셔야 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인고와 희생이 단지 남성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것이 없다. 말없이 그것을 견뎌낸 여인들의 깨달음의 깊이를 지아비들은 도저히 넘겨다 볼 수 없을 것이거늘 손에 물 묻히는 행위를 미안해하기는커녕 수치스럽게 연기는 풍조가 여전히 막강하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특히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때 우리 여인들의 고달픔은 반비례할 뿐이지. 내가 가정에 복귀하면 필히 이것부터 바로잡으리라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지만 오랜 세월 굳어진 습관이라 하루아침 고쳐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추석날 오후에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담소 활약하는 모습을 그려보다가 엉뚱하게도 가정개혁으로 비약하고 말았구나. 너에게도 즐거운 추석이길 빈다. 내년엔 정말로 얼굴 맞대는 추석이 되길 간구하며 이만 줄인다. 황대건의 글 야생초 편지 중 일부였습니다. 감옥생활 하면서 야생화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전문가 못지않은 그림 솜씨에 황대건의 야생화 그림은 실물을 보듯이 생생하지요. 그의 그림을 보고선 저는 실물인 줄 알고 막
만져봤었어요. 매일매일 스쳐 지나기만 하던 온갖 풀들이 저마다 주연으로 등장하여 존재 이유를 밝히고 세상살이의 이치를 조목조목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보낸다의 너는 여동생입니다. 편지 써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러 매체의 발달로 편지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점점 멀어집니다. 감상에 젖으며 그리워하던 이에게 편지 써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노래입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곳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녀분들과 부모님, 신랑에게 편지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르고 있던 가족의 마음을 알게 되지요. 14화부터 기차와 소나무 방송의 환경에 관한 글을 넣으려는데 어떠세요? 우리의 환경은 생활의 일부분이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칠애가 아닌 현실적인 환경 보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초 서울시 모모 교육청 독서 캠프가 모모 중학교에서 열렸어요. 주최 측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컵 사용하지 말고 참가자 개인에게 각자 개인 컵을 준비해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애들에게 잊지 말고 개인컵 꼭 준비해서 오세요 하고 얘기를 하고 그 독서 캠프를 갔어요. 학생들이랑. 근데 주최 측에서 밥차를 준비했다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하고 거기 식당에 갔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점심을 기대하며 줄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근데 환경을 보호한다며 개인 컵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회용 스티로폴 접시,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이더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이들이 이게 뭐냐며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냈어요. 정말 선생으로서 너무 창피했고 형식적인 행정 처리에 너무나 실망스러웠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교육청 캠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생님과 아이들의 실망만이 아닌 공무원의 수치라고 생각되는데요. 단편소설 사랑은 산길이다. 정청라. 언니, 난 애 키우는데 소질이 없나 봐. 언니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 딸 하나를 키우는 사촌 동생이 애 셋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내게 던진 말이다. 하나일 때가 가장 힘들다고, 두셋 늘어갈수록 힘은 덜 들고 기쁨은 크다고 몇 차례 이야기해도 못 믿겠다는 눈치다. 하긴 애 하나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 10달 동안 배에 품어야지. 극도의 고통 속에서 낳아야지. 젖 먹여야지. 똥 닦아줘야지. 아프기라도 하면 혼신을 다해 보살펴야지. 대충 떠오르는 일만 나열해도 맨정신으로 헤쳐나오기 힘든 일투성이다. 나라고 어찌 그런 순간이 없겠는가. 지난 여름 둘째 아이가 배탈이 나서 몇 날 며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설사를 했다. 아픈 아이에게 최고의 명약은 엄마 품이라고 믿는 터라 나는 온종일 아이를 끌어안고 지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삼복더위에 아이를 품에 안는 것 자체가 고행이었다. 배탈난 아이에게 선풍기 바람을 쐬게 할 수 없어 손을 바꿔가며 부채질까지 해주었으니 말이다. 그 와중에 엄마 품을 양보하기 싫은 셋째 아이가 울며 불며 달려들자 상황은 복잡해졌다. 한 놈을 안아주면 다른 한 놈이 울어대니 다 끌어안고 달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씨름하다 두 아이가 잠들었다. 너무 고단했는지 나도 같이 잠들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 눈을 뜨니 머리맡에 9살 큰아이가 놓아둔 편지가 있었다. 사랑은 산길이다. 언제든 길을 가다 가시덤불이나 물 웅덩이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면 사랑의 바다가 나온다. 엄마에게 다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편지에 소름이 우스스 돋고 눈물까지 핑 돌았다. 엄마 너무 힘들어 라고 소리내어 말한 적도 없는데 내 마음을 어찌 알았을까. 게다가 어린 녀석이 엄마인 나보다 훨씬 크고 깊은 눈으로 격려해 주다니 그 감동을 붙잡고 싶어 편지 내용에 곡절을 붙여 노래까지 만들었다. 가끔씩 애 키우는 게 힘들어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그 노래를 흥얼거린다. 사촌 동생에게도 가르쳐주며 여기저기 다니며 불러주기도 한다. 좋은 생각에 정청라님의 글이었습니다. 9살 아이의 속 깊은 마음에 놀랍기도 했지만 아이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좀 그런 낯선 느낌도 들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노래입니다.
오경이의 일기. 일요일이다.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아들과 딸은 친구 만나러 나간단다. 어쩌랴, 엄마 아빠보다는 친구가 더 좋을 나이일 텐데. 쉬고 있는 신랑과 나는 마트에 갔다. 추석을 열흘 정도 앞두고 동네 마트들이 세일을 한다. 오늘의 세일 품목은 무, 배, 참조기, 포도 등이다. 아침 일찍부터 마트는 돛대기 시장이다. 조금이라도 싸고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모두들 야단법석이다. 물건을 구입해서 배달시키고 집에 도착했다. 벌써 점심시간. 아침을 늦게 먹었으니 좀 늦게 차려도 되겠다 생각하는데 점심은 언제 먹냐고 한다. 그이의 배꼽 시계는 오늘도 정확하다. 점심을 준비하는데 핸드폰 벨이 울린다. 준비하느라 바쁜데 누구지? 하며 받아든 전화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린다. 요양보호사 하던 시절 모시던 어르신의 사모님이었다. 기억하고 있던 사모님이라 목소리로 금방 알아차렸다. 요양보호를 받으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들 둘은 결혼하여 미국에 살며 1년에 한두 번씩 왕래하며 지낸다고 하신다. 사모님은 어르신 모시는 동안 사람 취급을 해주셨다. 그 당시 요양보호사는 자리 잡히기 시작이라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다. 약간 식모 취급을 했다고 할까? 그러나 사모님은 참으로 고맙게 해주셨다. 내가 잘한 것도 있으니 그건 나의 생각일 뿐이겠지? 몇 년이 지나서 사모님의 목소리를 듣는 나는 어르신 케어하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이유와 김청환의 너의 의미 들으시며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기차와 소나무 제14화 편지였습니다. DJ의 김호경, 기술의 쓰리현이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